자, 계속해서 146조 들어가겠습니다. 부가징수 별표 3개.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우리 부동산을 뭐 하면 여러분? 취득했다. 그럼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에 부동산을 취득한 걸 보죠. 그럼 요때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하였을 때, 취득하는 때죠. 그럼 요거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취득 시의 시기, 취득의 시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이네, 신고 기한이네.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때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한다고 여러분? 신고 기한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때 뭐를? 취득세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를 나온 산출세액을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그러면 요 신고에서 취득세 납세무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확정이 되죠.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무자 취득세를 뭐 했을 때?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함으로써? 납부함으로써 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멸하는 거죠, 소멸.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근데 이때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신고 기한까지 이러한 과세편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인데 그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때 문제죠. 안 했을 때.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너 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안 했어?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뭐가 더해져서? 가산세가 더해져서 여러분한테 이제 뭐가 날라오는 거죠?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그게 바로 뭐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그 납세 고지서는 저 납세 문제가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뭘 더해서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산세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가산세는 당의 국세나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취득세를 신고 납부인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뭐가 뭐돼? 가산세. 그럼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취득세와 가산세는 별개야 하나야? 하나다고 하나. 그래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산출세액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뭐가? 가산세가 뭐해져서 더해져서 고지세액에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오는 거죠. 요때 납부할 때하고 요때 납부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신고 기한에 납부할 때는 어떤 것만? 산출세액을. 근데 고지세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때는 산출세액에다 뭐가 더해져서? 가산세가 더해져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내는 거죠. 이때 납부를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 납부를 하면은 이때는 남들보다 산출세액 위에다가 뭘 더 내는가? 가산세 더 내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이왕 어차피 안 한 거 한번 끝까지 안 해보자. 버텨보는 거죠. 그래,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때는 뭐가 보되는가? 여기 뭐야? 가산금이죠. 여기는 가산금.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니까. 끝자를 봐야 되는데 끝자를 안 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산세는 언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언제 보면 알 수 있어? 그렇죠. 신고 기한 지났냐 안 지났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 가산금은 언제 보면 확인하는가? 납부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죠. 짝꿍이 다르다니까. 짝꿍이. 그러면 납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 뭐가 부과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산금이 부과된다라고. 근데 출제는 살짝 뭐로 바꾸는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신고 기한은 가산세, 납부 기한은 가산금. 딱 구분 정리해 두셔야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때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냥 여기부터는 참고로 해보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참고. 이제 납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뭘 하느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안 냈단 말이야. 이번에는 독을 품고 촉구해. 독을 품고 촉구한다.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독촉이야. 독촉. 그래서 독을 품고 촉구하면서 뭘 다시 한번 정해줘?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정해줘. 마지막이다. 이번에 내라. 너 이번에 안 내면 이제 무슨 절차 들어가는 거냐?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갑니다. 아, 얘는 이제 자발적으로 낼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가고, 강제 징수 절차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강제 징수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압류죠, 압류. 그래서 압류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무슨 절차예요, 여러분? 강제 절차 받는 거야. 강제 징수 절차. 그리고 이때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체납 처분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체납 처분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체납 처분은 강제 징수 절차 비용을 봐서 요거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여러분? 압류. 자, 그러면 원칙은 우리는 요 신고 기한까지 납세 문제가 뭐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야, 여러분? 신고 및 납부. 여기부터 뭐야, 여러분? 보통 징수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고? 신고 납부고, 예배,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 간다. 흐름 잡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때에 여러분 요 흐름을 꼭 잡으셨는데, 첫 번째, 그러면 잡으셔야 할 것이 바로 요 신고 기한에 뭐를 잡아야 되죠, 여러분? 원칙과 예배 잡으셔죠. 원칙과 예배를 꼭 정리해 두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볼까요, 여러분? 원칙? 원칙 보기 전에 여기 좀 책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여러분. 자, 같이 보자. 146조. 신고 납부. 취득세 징수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밑줄. 신고 납부의 방법을 한다. 이때 양해를 보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사람은 취득한 자는, 여기서 밑줄.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 밑줄 쳐놓고 적으세요. 누구죠? 납세 의무자죠. 그 취득한 날부터 밑으로 내려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 동그라미 시뻘겋게. 네, 60일 이내. 그 과세비나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세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고하러 납부라. 요 60일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한 부동산 며칠 이내 등기하기로 해서 60일. 그거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등기하기는까지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다만 거기 가르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디?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밑줄, 허가를 받기 전에 뭐를?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대금 완납의 현재 지금 유효인 상태야, 무효인 상태야? 응? 유효야, 무효야? 지금 거래대금 완납 현재는 무효지. 아직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그때 뭐로 바뀌는 거야? 유효.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즉 어떤 날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라 그거죠. 그 적으세요. 요 내용은 어디도 나오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요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이 매매니까 취득자한테도 적용하고 누구한테 적용하는가? 양도자한테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동일 적어.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이때는 어떤 날 기준이야? 양도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원칙 며칠 이내에 여러분 취득세 신고기한 60일. 근데 여러분 다만 여기부터 이제 예외야. 다만 여기부터. 첫째 뭐죠, 밑줄? 상속이죠. 상속. 상속은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이 있더라 실종 선고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이네? 6개월.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때 외국에 주소를 뒀죠. 비거주자죠? 그때 몇 월? 9월 이내죠. 이때 여러분 여기 상속 개시 속한 달부터 몇 월? 6월 또는 9월. 밑줄 쳐놓고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죠? 상속세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함께 뭐를 해야 되냐면 취득세 며칠 이내? 6개월 이내. 그래서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말일이 기산점이야. 말일 기산점. 그래서 기한은 뭘로 끝내야 돼? 말일로 끝내야 되죠. 그래서 6월 또는 9월 이내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근데 여러분 그 밑에다 적으세요.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뭐만 인정해? 상속만. 그럼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계약일. 그리고 원칙일이가 며칠이야? 60일. 예,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어주셔야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뭐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예, 30일에서 며칠로 바뀌어서 다 60일이죠. 자, 양가로 한번 보죠. 취득세 과세 물권 취득했는데 그 과세 물권이 뭐가 됐대요,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대요. 그 유명한 뭐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그때는 사유가 발생하다 더 며칠이네? 60일이네. 60일 동네 10불 걷게. 이거 작년 30일 구분하셔야 되죠.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그 금액을 세액을 해서 납부하라.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산세는 어떻게 하래? 제외하라죠. 그래서 예,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밑줄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럼 요때까지만 하면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는 얘기야. 60일 내만 해주면은. 자, 양가로 3번 갑시다. 자, 지방세법이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뭘 받았어? 비과세 또는 뭐 면제 또는 뭐 경감 받았죠. 근데 그 후에 비과세가 뭐로 바뀌거나 부과 대상으로 바뀌거나 면제 또는 경감이 뭐로 바뀌어서 추징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그때는 며칠이네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해당 세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유명한 뭐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규정이 개정됐다 해갖고 30일이 며칠로 바뀌었다? 60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때 양가로 4번 위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즉 60일이 되기 전에 뭐 이런 날이죠. 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 또는 변경하는 상황 밑줄 뭐 하려면 등기하거나 등록을 할 때는 항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우리 취득세나 등록에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를 어떻게 하는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가 있어. 그럼 부동산 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해 여러분. 이따 이거 등록면에서 할 때 안 할까요? 자, 부동산 등기는 뭐하고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와 이외의 모든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을 하셔갖고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내는 게 원칙이고 이건 뭘로 내라고요? 취득세 내라고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에 대해서 뭘 내라고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요때 요 취득세나 또는 등록면허세 뭐를 영수증을 어디에?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는 거죠.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를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하려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려면 그 등기 신청 서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 전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내는데 취득세는 뭐일 때 내는 거고? 소유권 취득 등기. 주로 어디 등기상이야? 갑구 등기상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을구라든지 표제부 등의 이때의 등기는 올라가라고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런데 이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은 뭘로 가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어로 와라? 등록면허세라도 와라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내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취득세 면세점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어떨 때는 예외일 때는 그때는 뭘로 내라?
등록면허세 내놔. 그래서 등록면허세 뭐가 나면 영수증이 나면 그걸 첨부해서 어디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라. 그래서 반드시 이 여러분이 뭐를 하고자 하면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영수증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등기를 하기 전에는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5번과 양가로 6번 묶으시고요. 자, 양가로 5번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고하는 경우를 했죠? 취득세를 뭐 하려면 신고하려는 자는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뭐하라는 얘기야? 예,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6번은 뭐죠, 여러분? 납부는 어디 가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그래서 5번 신고, 6번은 뭐? 납부.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신고와 납부는 하나다, 별개다? 별개야, 별개. 신고는 어디 가서 하는 거고? 시, 군, 구 가서, 지방자치단체 가서 신고를 하는 거고, 납부는 은행에 가서 내라는 얘기야, 은행.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양가로 7번 보세요. 누구는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 과세 물건, 자, 밑줄 뭐 하려면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록할 때는 그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취득세 영수증. 취득세, 과세 물건에 등록하고자 할 때는 그 취득세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뭘 받아준다? 등록을 받아준다. 7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외 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0조 갑니다. 일단 150조. 이렇게 3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쳤나요?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 사유죠. 신고 납부를 했을 때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뭘 더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밑줄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뭐로 가라?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거죠. 신고 견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서 납부 기한 내 고지서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요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우리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 차등 과세. 부정한 행위는 4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가소 신고는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얼마? 10만 분의 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계산돼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는 이 신고 기한을 지나면은 빨리 뭐가 이제 신고 기한이 지나면 이제 기다려야 돼, 여러분은. 뭐가 날라올 때까지?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요. 근데 문제는 이 고지서가 언제 날라올지를 몰라. 빨리 날라올수록 좋은 거야? 늦게 올수록 좋은가? 빨리 와야 돼. 왜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금 하루당 얼마씩? 10만 분의 25가 매일 하루당 붙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비록 뭐가 지났지만 기한은 지났지만 고지서가 그만큼 빨리 오면 뭐는 적게 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게 내겠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변함이 없죠. 왜냐면 걔는 부정은 그냥 무조건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가소신고 10%. 그럼 픽스가 됐단 말이야. 그럼 변함이 없어. 일수와는 관계가 없어. 지금 일수와 관계되는 건 뭐야, 여러분? 납부 불성실 관계가 일수와 관계되는가?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붙기 때문에 10만 분의 25가 붙는데 이걸 빨리 와야 되는 거죠. 이게 3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1년 지나도 안 오는가? 그럼 지금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10만 분의 25, 1년이 오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도 안 와. 그럼 이제 고문에서 뭐로 바뀌어? 희망으로 바뀌어. 무슨 희망이 생겨? 얘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년을 버텨야 돼? 몇 년을 버텨야 돼? 제척 기간?
무신고할 때 제척기간 몇 년이래서 7년이지, 7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제척기간 7년.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7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세할 수 있단 말이야. 과세관청은 몇 년 지나기 전까지는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6년 11개월 20일이야. 빰빠람빰. 이제 하루하루 10일 남아있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 거야. 만기 10일 전이면 아주 환장합니다. 국방부 시기가 고장이 났고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고지서가 날라와. 아우가 아니야. 그러면 하루당 10만 분의 25 곱하기 6년 11개월 20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배보다 뭐가 더 커져? 배꼽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록 뭐는 지났지만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게 그 유명한 뭐 여러분 기한 후 신고죠. 아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도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 기한 후 신고는 어디도 나오고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물론 어디 양도, 소득세 다 나오는 거 공통상이야. 왜? 신고 납부세의 공통상이야. 예. 자, 그러면 이때 기한 후 신고 볼까요, 여러분? 책 찾으셨어요? 기한 후 신고 몇 페이지야? 자, 앞 페이지 나와있죠, 여러분? 149쪽. 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보자. 대상자. 기한 후 신고 대상자는 누구냐? 그 얘기죠. 누구야? 무신고자만이죠. 무신고자.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사람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사람은 과소 신고를 한 사람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사람만 하는 거고 신고는 했는데 뭐 한 사람은 과소 신고한 사람은 이때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정 신고. 그러면 요거와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신고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어떻게 한가? 많이 신고를 납부죠. 그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과세관청한테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세요라고 공손히 청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뭐 여러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해야 돼. 청하시오. 그러면 돌려줄 건지 말 건지는 과세관청이 파악하겠죠. 그래서 봐. 낼 때는, 내는 거는 다 뭐야, 여러분?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다 증액하는 거죠. 근데 돌려받을 때는 뭐야? 청구로 바뀌어. 용어 자체가 달라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지금? 내가 더 추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뭐야, 여러분?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그럼 신고는 더 내는 거야, 세금을 다 항상? 여기 신고라고 그랬죠? 여기 또 수정 뭐라 해서? 신고는 세금을 다 어떻게 하는 거고, 증액하는가. 더 신고 납부하겠다고. 그럼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더 내는 거 절대 안 말린다니까. 근데 뭐해? 돌려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말리는 거죠. 그건 내가 판단해 볼게. 돌려줄지 말지는 내가 판단해 볼게.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경정. 신고가 아니라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 청하는 거잖아. 공손하게 두 손 벌고. 그 줄 건지 말 건지는 과세관청이 파악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한다고요? 무신고자. 자, 두 번째.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죠.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납세 고지 전까지면.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뭐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납세 고지 전이죠. 뭐 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못 찾아? 거기 있잖아. 어디? 양가로 1번이 나와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이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런데 양가로 3번 보세요.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하면 이때는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월 이내 신고일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그걸 어떻게 하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 신고인에게 뭐 해주라? 통지하라. 밑줄 신고인에게 통지하라.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 통지하라.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명문화돼 갖고. 예. 이때 양가로 4번.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아까 대상자가 별표 하나라면 요게 별표 2개죠.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를 했대. 그럼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를 50% 어떻게 한다? 감면한다. 다만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때는 이때는 몇 프로를? 20%를 감해준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할 거? 기한 후 신고할 거 조금이라도 뭐 하면? 빨리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해줄게? 감면해줄게. 그 얘기죠. 무신고 가산세 감면해줄게. 자, 원래 우리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인데 그거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뭐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예, 이때는 예, 일정한 비율을 감면했는데 신고 기한 후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면 1개월 이내일 때는 몇 프로 감면해주고 50% 감면해줘. 그럼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되는가? 10%. 1개월을 초과해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1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하면 이때 몇 프로 감면해줘? 20% 감면해줘. 그러면 이 무신고 가산세 20%니까 몇 프로야? 4%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내는가? 16% 내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을 초과해서 아직 고지 전까지면 기한을 신고를 했다도 뭐는 없다? 감면은 없죠. 감면 없다. 그리고 굳이 뭐하러 하느냐? 뭐 하죠,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 와중에 항상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붙는다고요? 10만 분의 25. 납부할 때까지 계속 10만 분의 25는 붙는가? 찰칵. 그거. 그래서 빨리 낼수록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외, 우리 거기 보통징수 밑에 이제 가산세 있죠. 자, 이때 취득세에서는 보통징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중가산세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뭐? 중가산세. 그래서 중가산세는 어디에만 있는가 여러분? 역시 취득세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뭐 여러분? 중가산세죠. 무거울 중 뜻은 거죠. 자, 그러면 중가산세는 언제 적용하는가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했는데? 사실상 뭐는 했는데? 취득은 했는데 그 취득했다는 뭐를?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거죠.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되지만 20%를 때려야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뭐부터 해버리면 매각부터 해버리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때린 것이 아니라 중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 80% 때리겠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80%. 중가산세율은 몇 프로예요? 80% 잡으셔야죠. 중가산세 몇 프로예요? 80%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첫째, 뭐로? 등기나 등록 대상이 아닐 때는 중가산세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가산세 무슨 대상일 때? 등기 등록 대상을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할 때 중가산세 때리겠다는 거고 등기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닐 때는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뭐는 골프 회원권 등은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하죠. 그러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으니까 이런 뭐란 얘기야? 적용 대상이란 얘기죠. 골프 회원 등은. 또 시험에는 이게 나오겠죠.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에 따랐을 때는 이때는 요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 얘기죠. 특히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즉 토지 이 지목 변경을 해서 토지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취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뭐 해버렸어? 토지를 매각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가산세 몇 프로? 80%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야? 아니,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간주 취득이 때문에 중과세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만 때리면 돼? 2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중과산세 별표 2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1조 매니 151조 매니 장부의 작성과 보존이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보죠. 1번 양가리 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그리고 저거 법인한테만 적용하는 규정이니까 저거 누구한테는 개인한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미 적혀 있죠. 신기하네. 둘째, 이러한 법인은 취득 당시 이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뭐와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해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부나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면 몇 프로? 100분의 10, 몇 프로? 10%죠, 10%. 10%가 중요한가? 10%, 동그라미. 10%의 뭐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10%의 장부 이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10%이고 이거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 여러분? 법인. 자, 마지막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를 뭐 할 때? 신고 납부할 때에 취득세는 물론 모두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51쪽에 여러분 그 참고사항 있죠? 요거는 실무 나가서 중요하죠. 특히 실무 나가시면 우리 요 국민주택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 뭐다 여러분? 비과세다. 아주 중요해. 실무 나가면. 즉 여러분이 매매를 중개한 주택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적일 때는 얼마? 100제곱미터의 국민주택일 때는 뭐는 때리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 뭐다 여러분? 비과세다. 실무 나가면 중요하죠. 그러나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로는 부가세, 농특세가 뭐가 나온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나오죠. 특히 거기 지방교육세 중에서 주택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해당 주택 취득세 몇 프로다? 10%다라는 거이나 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밑줄만 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부가징수 여러분 흐름을 제가 그려놨죠? 그 그림 있잖아. 여기 이거잖아 이거.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취득세 마무리 짓고요. 자, 프린트 한번 잠깐 지난주 나간 거 확인합시다. 지난주 나간 프린트. 자, 문제 6번이죠? 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죠. 단 취득물건의 밑줄 뭐는 아니다. 중과 대상입니다. 즉,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밑줄 특례세율 적용 대상일 때 뭐는 중과세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야.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요 특례세를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본 거죠?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1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가 그 부수토지 얘는 몇 프로? 2.8에서 2%를 뺀 몇 프로? 0.8% 해야 되는 거죠? 2번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등기부 등본상 본의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은 이때는 역시 2.3%에서 몇 프로 빼? 2% 뺀 몇 프로? 0.3% 내야 되겠죠. 자, 3번 건축물 이전이죠. 근데 이때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 초과하지 않는데 이때 건축물 이전은 2.8에서 역시 2%를 뺀 몇 프로? 0.8% 내겠죠. 자, 4번 민법에 따라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요거는 여러분 역시 3.5에서 몇 프로 뺀? 2%를 뺀 몇 프로? 1.5. 자, 근데 5번 나왔다. 뭐 나왔어?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네. 그리고 개수에 있어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대 안 됐대? 안 됐대.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뭘로 가는가? 특례세율 2%. 증가됐다면 원시 취득세율 2.8% 가는 거죠. 뭐 어쨌거나 표준세 2% 뺀 세율 적용 대상은 아니죠. 자,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 또 나왔네? 를 산출한 금액을 세율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
단 취득 물건은 지방세법에 따른 밑줄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뭐가 아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다. 아까 우리 중과 대상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그래 여러분 동그라미 주택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세율? 특례세율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에서 뭐하고 주택가 무슨 대상은 중과 대상은 표준세율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고. 왜냐면 주택은 왜 적용을 못 하느냐? 얘는 표준세율 우리가 취득 가액에 따라서 1%, 2%, 3% 따로 적용하죠. 그래서 매매를 사면 우리 몇 프로인데 4%지만 매매일 때는 난. 근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그 4%를 적용하지 않고 1%, 2%, 3% 적용하잖아. 그럼 2% 빼려고 했더니 얘가 6억 이하는 몇 프로야? 주택은 1%죠. 그럼 1%에서 2%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또 중과세는 글자도 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과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든 특례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런 제외 대상은 논하라 지금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야. 단서에 있는 건. 이해하셨나요? 문제 지문에 단서 가르고 닫고 있죠? 응? 그 가로 열고 다른 거는 제외 대상은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럼 갑시다. 기여,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 매수자 취득. 이거 뭐야, 여러분? 형식적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4%에서 2%를 뺀 몇 프로? 2% 과세 적용 대상이죠. 예. 니은,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 자, 요거는 뭐야, 여러분? 요거는 특례세율 2%짜리죠. 무슨 취득이니까? 임시 건축물이잖아, 가건물. 가건물이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종전 취득세 몇 프로 내라고? 2%만 내라고. 그래서 이거는 2%짜리죠. 자, 디귿. 존속 민법이죠. 민법에 따라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것도 뭐 여러분? 표준세율 몇 프로? 3.5에서 2%를 뺀 1.5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해당 사항이 있죠? 리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 이것도 뭐 여러분 공유물 분할이니까 2.3%에서 2%를 뺀 몇 프로? 0.3%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표준에서 2% 뺀 세로 경우는 기여, 디귿, 리을. 나와 있나요? 다음 몇 번이야? 5번이 돼요. 자, 문제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이 나와 있죠. 자, 1번. 납세무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대. 그때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50? 아니잖아. 중과산세 80이잖아, 80. 80을 가산한금을 세워서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냐면, 보통 징수죠.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야? 등기하기 전까지죠, 무조건. 예.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얘가 정답인가요? 예, 2번 맞는 말이죠. 3번 등기 등록 관서 이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납세지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저거 옆에다 이거는 행정 실무 절차 규정이죠. 이거는 납세무자하고 전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하는 건 지들끼리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당하지 마. 일단 뭐는 아닌 게 원칙이야. 답은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냐면 이거는 실무 절차 규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 그래서 실무 절차 규정은 여러분 우리 보던가 못 보던가. 네, 저는 답 설명 안 해. 못 보던가. 그럼 못 보던 게 나오면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근데 요즘 이게 깨지고 있어. 이런 걸 답으로 하는 문제가 요즘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못 보던 거는 어떤 실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일단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까지 하려면 여러분 이거 다 해야 돼. 실무 절차 규정. 그럼 여러분 공부 내용은 어떻게 돼? 한없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장은 되고 있는 게 없는데 범위만 넓히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 공부하고 계시면 우리 메모리가 옛날 메모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저장식이 아니라 뭐가 돼? 밀어내기식 아니야. 2개 외워놓으면 3놈이 튕겨나가고 3놈 외워놓으면 4놈이 튕겨나가고 입력보다 출력이 더 많죠.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자, 알아들었죠, 뭐. 자, 3번 갑시다. 3번이 아니라 어디야? 4번이죠. 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뭐야? 보통 징수 사유죠. 그때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에다 뭘 더해서 그 밑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라서 무슨 방법으로 가라?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라. 그 얘기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누가?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몇 프로를? 10%를 뭘로 때려라? 가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교재. 예. 예, 171조 등록면허세. 이때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설명드렸죠, 여러분? 예, 이거 관계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평균적으로 몇 문제? 하나에서 몇 문제? 두 문제. 근데 재작년에는 두 문제씩 나왔어요. 등록면허세가. 그러나 전체적인 출제 경향으로 보면 몇 문제, 여러분? 한 문제. 그래서 결론 올해 하나 내지는 몇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여러분 171쪽 갑시다. 자, 이건 뭐 우리 확인합시다. 빨리. 자, 등록면허세는 글자대로 뭐야? 등록에 대한 거와 뭐 여러분? 면허에 대한 거 두 가지가 어떻게 된 거죠? 합성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은 뭐만을 말하고 등록만을 말하고 면허는 우리 시험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 1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등록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작년에 결론 나왔죠, 시험. 거기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람을 공부해 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여기 밑에 쳐져 있죠. 저 등록 면허세에서 말한 등록에는 뭐가 포함하는 개념이야? 등기. 왜? 우리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잖아. 그래서 등록이라고 됐지만 등록에는 뭐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기가 포함이죠. 다만 밑줄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밑줄 여기까지. 얘들은 등록 면허세 대상에서 등록에서 어떡하래? 동그라미 제외하래. 이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이게 바로 뭐야?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결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어디로 가는 거니까?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등록면허세에서의 등록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러나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뭐야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는 취득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 다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이때 1, 2, 3, 4가 나왔죠. 이때 바로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이게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 신설되죠. 작년 신설되자마자 1, 2, 3, 4가 시험에 곧바로 나왔던 거죠. 1번은 광호권과 어권. 여러분 밑줄 광호권과 어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잖아. 광호.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인 광호권과 어권에 대해서 이거를 최초로 등록할 때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 처음 등록하는 걸 말해요. 야, 나 광호권 설정한다. 어권 설정한다. 최초로 등록하는 뭐일 때는 출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를 여러분 면제해 줍니다. 면제는 뭐로 말하는가? 100% 감면. 그러니까 결론 취득세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낸다고. 안 내니까 뭐가 없어?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 영수증이 없으니까 뭐를 못해? 등기 등록을 못하죠. 등기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 영수증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 영수증이 없을 때는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영수증이 나오면 뭐 하는가? 등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요것 등을 뭐 할 때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뭐가 부과되냐면 관세가 부과되긴 부과되지만 얘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연부 취득이죠. 그래서 뭐일 때만 여러분?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그래서 이때는 취득세를 과세를 못해. 그래서 이때는 어디로도 와라. 등록 면허세라도 와라. 그 얘기고요. 자, 우리 3번과 4번만 보세요, 여러분. 저는 3번과 4번만 신경 써. 자, 여기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취득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경과. 여기다 밑줄 치면 돼. 여기만. 제척기간 경과. 그럼 납세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멸됐죠. 그럼 그 소멸된 건 취득세 과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등록면허세로 와라. 그 얘기죠. 등록면허세. 4번. 취득세 면세점 대상이 돼. 그럼 취득가격이 얼마냐면 50만 원이면 취득세 내야 안 내? 안 내. 그럼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는 얘기야. 그래야 뭐가 나와?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이때 여기서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로 예비로 때 이때는 여기 예외.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과세한다 했죠,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과세한다 해서 2% 뺀 세로 과세한다 그랬죠. 왜? 종전 취득세 내니까 안 내니까? 안 내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특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래 어디로 가는가? 취득세로 가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모일 때는 예외. 거기 몇 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해당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5대. 적용하는 세로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로 과세라? 2% 뺀 세로 과세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172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 예. 메인이 172쪽 메인이 5번 개정대표 지우라고 그랬죠? 개정 안 됐더랬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죠.